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진행의 오혜선입니다. 네, 오늘은 박수인, 김정은, 기다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간밤 뉴욕 증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다시 부각되며 장중 변동성이 확대됐는데요. 장 후반에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주요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상승하며 AI와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유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 지수는 차익 실현 매물에 나스닥은 성장주 중심으로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반면 오늘 국내 증시는 좀 다른 흐름이었는데요. 장 초반부터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동 사태 확산 여부와 국제 유가 흐름을 주요 변수로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상황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박수인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미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사태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 호송 구상을 밝히는 등 시장 안정을 위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장 초반 급락세는 일부 만회했는데요. 다우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83% 내려갔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전거래일보다 0.94%, 1.02% 하락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습과 관련해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부터 우리는 4, 5주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다며 미국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군도 투입할 수 있다며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는데요. 이 같은 우려에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개장 초반 2% 넘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면전 돌입 여파로 증시가 하락할 것으로 보였지만 어느 정도 예견됐던 이번 이란 공격을 불확실성 제거로 판단한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흐름이 뒤집힌 끝에 보합권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히트맵을 통해 시장의 색깔 보시겠습니다. 빅테크 기업은 대부분 1% 넘게 약세를 보였는데요.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H200 칩 대중 수출과 관련해서 중국 기업 한 곳당 최대 7만 5천 개까지만 수출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1% 넘게 떨어졌고요. 애플은 메모리 공급난을 반영해 새롭게 내놓은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의 가격을 인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0.37%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오늘까지도 강세를 이어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1.35% 뛰었습니다. 어제 아시아장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크게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에서도 하드웨어 기업들이 약세를 보였는데요. 브로드컴도 이 같은 영향에 주가가 휘청였고요. 내일장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도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테슬라는 금리에 민감한 만큼 최근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뛰면서 3% 가까이 떨어졌고요. 그나마 오늘 금융주와 필수 소비재가 일부 반등하면서 버크셔서웨이와 월마트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지정학적 갈등을 소화하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월가에서 강세장 경로가 탈선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FHN 파이낸셜은 이런 상황이 안정되려면 몇 주가 소요될 수도 있지만 약세장의 시작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미 해군의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필요한 경우 미 해군이 가능한 한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즉시 효력을 발휘해 미국 국제금융개발공사에 걸프 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해운, 특히 에너지 운송에 대해 정치적 위험 보험 및 보증을 매우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은 전 세계로의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에 맞서 미국의 군사력을 동원해 국제 에너지 수송로를 직접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라는 전제를 붙였다는 점에서 미군이 실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호송 작업에 나설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다음 헤드라인은 이란의 소식인데요. 사망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후계자로 차남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헌법기구인 전문가회의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전문가회의는 두 차례에 걸쳐 화상회의를 했으며 오늘 오전 모즈타바를 후계자로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후계자로 공식 발표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은 프랑스 소식인데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안보를 위해 핵 무기 보유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르테메레르 핵 잠수함이 배치된 일롱그섬 해군기지를 찾아 이 자리에서 억지력이 현재와 미래에도 확실한 파괴력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게 자신의 책임이라며 핵탄두 숫자를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계획대로면 프랑스는 냉전 종식 이후 30여 년 만에 핵전력을 증강하게 되는 겁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프랑스의 새로운 핵 전력에 영국과 독일, 폴란드 등 8개 국가가 동참한다며 핵무기 증강이 유럽 자체 핵우산 계획의 일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국가들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덴마크 총리는 더 강력한 협력은 유럽의 억지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타깝지만 앞으로 몇 년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어로바이런먼트 소식인데요. 에어로바이런먼트는 어제 미 우주군과 맺은 스카 프로그램 재입찰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에어로바이런먼트가 미 우주군의 스카 프로그램 관련된 지상국 공급 계약을 두고 현재도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고요. 지금은 계약을 고정가격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멈춰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생산 확대 계획도 내놨는데요. 스카 프로그램과 관련된 장비를 포함해 우주 사업과 레이저 무기 같은 장비 생산을 늘리기 위해 뉴멕시코 앨버커키에 3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는 재입찰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담이었다면 오늘은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과 투자 계획이 반등의 배경이 된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핀터레스트에 10억 달러를 전략적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맞춰 핀터레스트도 자사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면서 총 35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금액은 현재 시가총액의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베어드 애널리스트는 이번 추가 투자가 회사의 현재 전략에 대한 강한 지지 신호라고 평가했는데요. 통상적으로 행동주의 펀드가 지분을 늘리면 매각이나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엘리엇은 오히려 자금을 더 투입했다는 점을 짚은 겁니다. 또 베어드는 핀터레스트의 펀더멘탈에도 주목했는데요. 최근 주가 하락은 플랫폼 매력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화 속도에 대한 우려라는 설명입니다. 이용자 수와 참여도는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수익화가 본격화되면 실적 개선 여지도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사무대출 시장의 건전성 우려가 커지면서 월가 주요 투자회사들의 관련 펀드에서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블랙스톤은 대표 사무대출 펀드에서 38억 달러, 전체 지분의 7.9%에 달하는 환매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분기별 환매 한도를 기존 5%에서 7%로 확대하고 임직원 펀드를 통해 일부 지분을 추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는데요. 사무대출은 은행이 아닌 비은행 금융회사가 기업 등의 자금을 빌려주는 형태의 대출을 말하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용 위험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사무대출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다른 금융 불안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수인 아나운서와 함께 간밤 미증시 마감과 글로벌 이슈 짚어보면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주요 기술주 흐름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알아두면 좋은 이슈들을 전해드리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알찬 정보가 준비되어 있을지 기다인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슈를 친절하고 쉽게 설명해주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투자자 여러분 밤잠 푹 주무시고 계신가요? 아마 자다가도 깨서 핸드폰 차트 앱부터 찾아보실 텐데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을 둘러싼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무겁지 않게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알짜배기 이슈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준비한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바로 불확실성의 시대마다 화려하게 부활하는 금입니다. 저와 함께 황금빛 경제 흐름 속으로 떠나보시죠. 세상이 시끄럽고 불안할 때마다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피난처, 바로 안전자산의 왕, 금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식처럼 변동성이 큰 위험자산은 일단 팔고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는 이른바 위험회피 심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금값은 연일 껑충껑충 뛰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이 온스당 5,300달러를 가뿐히 넘어서더니 장중에는 사상 처음으로 5,400달러 선까지 돌파하는 진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전쟁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터지면 금값은 늘 올랐습니다. 1990년 걸프전 때도 그랬고 당장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때도 한 달 뒤, 세 달 뒤 어김없이 금값은 우상향 곡선을 그렸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위기엔 금이다라는 공식이 딱 맞아떨어지는 셈이죠. 그런데 이번 금값 상승세 단순히 전쟁이 무서워서만은 아닙니다. 금값에 날개를 달아주는 또 다른 강력한 엔진이 숨어 있는데요. 바로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뉴스에서 이란의 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곳은 전 세계 해상원유 운송량의 30%가 지나가는 가장 중요한 길목입니다. 여기가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름값이 높게 올라가겠죠? 실제로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벌써 장중 3에서 4%씩 오르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도 덩달아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이자의 실질적인 가치, 실질적 금리가 떨어지는데요. 바로 이때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인 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금값에 이중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표현합니다. 전쟁이라는 안전보장 프리미엄에 유가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방어 프리미엄까지 얹혀서 금값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금만 사면 되냐고 물으신다면 아닙니다. 시장에 영원한 상승은 없는데요. 금값의 질주에 제동을 걸 만한 변수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건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물가가 불안해지면서 최근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채권 금리가 높아져서 이자를 쏠쏠하게 준다면 이자를 주지 않는 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줄어들겠죠? 실제로 금값도 장중 3%대 강세를 보이다가 채권 금리가 오르자 상승폭을 크게 줄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금의 형제격인 은시장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습니다. 은값은 전날 6% 넘게 급등했다가 바로 다음날 이쯤에서 이익을 챙기자는 차익 실현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4%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 역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퍼지면 언제든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금 이야기에 집중하느라 잠시 미뤄뒀던 다른 자산들의 상황도 짧게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드라마틱했던 건 단연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전쟁 소식에 화들짝 놀라 6만 3천 달러까지 곤두박질 치더니 이란 최고 지도자 사망 소식에 전쟁이 빨리 끝날 수도 있겠네 하며 순식간에 7만 달러를 재돌파하는 무서운 회복 탄력성을 보여줬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과는 달리 이슈 하나하나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위험자산의 끝판왕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환율도 비상인데요. 원달러 환율은 위험 회피 심리 때문에 단숨에 1,460원대로 솟구쳤습니다. 사태가 길어지면 1,500원 선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니 수입 물가 상승에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금을 중심으로 요동치는 글로벌 경제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전쟁이라는 큰 파도 앞에서 금은 든든한 구명조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파도가 언제 잦아들지 혹은 방향을 바꿀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겠죠. 불확실성이 짙은 시기일수록 섣부른 몰빵 투자보다는 금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나누어 담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모 이슈였습니다. 네, 어렵게만 느껴지는 경제 이슈를 기다인 아나운서가 쉽게 풀어줬는데요. 자, 오늘은 안전자산 금에 대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경제 뉴스. 네, 김정은 아나운서가 전해주겠습니다. 네,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사례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인정 사례가 극히 적었던 만큼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도 국가 우선 접종 예상자였던 A씨가 백신 접종 이후 열흘 만에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는데요. 유족은 백신 부작용을 의심했지만 질병관리청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 때문에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보상을 거부한 것인데요. 순직 또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측 유족 측은 나라 요구대로 백신을 접종했을 뿐인데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다며 소송 시작 계기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2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유족인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기존에 인정되었던 심근염이나 신낭염이 아닌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과성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재판부는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기저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백신이 사망을 가속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의학적으로 100% 증명되지 않더라도 그간 경험칙상 백신 때문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논리입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0월에 시행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가 접종을 강하게 권고한 만큼 인과관계를 너무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건데요.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심근경색과 백신의 연관성은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게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고 신고된 사례는 2,400여 건, 이 중 정부가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단 27건으로 1% 남짓에 불과했는데요. 그런데 유족들의 억울함이 커지는 이유가 또 하나 더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당시 백신에서 곰팡이나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무려 1,200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확인된 것인데요.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위해 우려 이물질 신고도 100건이 넘었지만 질병관리청은 이를 식약처에 단 한 건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조사에게만 이 사실을 전달해 자체 조사를 맡기는 데 그쳤는데요. 방역당국이 침묵하는 사이 이물질 신고가 그대로 접수된 동일한 번호의 백신이 1,420만 회분이나 국민들의 팔에게 접종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받은 사례도 2,7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위해 이물질이 발견된 백신 그룹의 이상 반응 보고율은 다른 백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하지만 국민들이 느낄 배신감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국가적 위기였다는 핑계로 이 모든 부실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데요.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대책보다는 당시 왜 이런 은폐가 일어났는지 철저한 책임 추궁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뉴스였습니다. 네, 김정은 아나운서가 전해준 뉴스 브리핑 함께 만나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를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기다인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국내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우리 증시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 우려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나란히 8% 급락하면서 국내 양대 시장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는데요. 자세한 코스피 보시면 코스피는 오늘 5,093선에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 개인이 729억 원, 외국이 2,288억 원 샀고요. 기관이 5,794억 원 팔았습니다. 자세한 코스닥 보시면 장중 1,000선이 무너지면서 코스닥은 978선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투자자 매매 동향 보시면 개인이 1조 2,054억 원 팔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 1,714억 원, 285억 원 매수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대부분 파란불을 켰는데요. 반도체 투톱은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한 영향을 받아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11.74% 하락한 17만 2천 원의 장을 마감했고요. 또한 SK하이닉스 9.58% 떨어진 84만 9천 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상위 시총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18.41% 하락한 13만 3,800원에 마감했습니다. 알테오제 13.32% 떨어진 33만 2천 원에 마감했고요. 코스닥 제약바이오주, 로봇주 파란불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기다인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마감 시황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파란불로 하락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그래도 어떤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는지 살펴봐야겠죠. 먼저 박수인 아나운서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고려아연 소식입니다. 은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련업체인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됐는데요.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전거래일 은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6.05% 떨어진 83.47달러로 거래를 마감하며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고려아연은 정광 재련 과정에서 부산물 형태로 은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최근 케빈 워시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가 연준 의장으로 지명되면서 은 가격이 하락했을 때도 주가가 떨어졌었습니다. 오늘 고려아연 차트 보시겠습니다. 고려아연은 190만 원에서 시작해 주가가 계속 떨어졌는데요. 장중 162만 원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소폭 상승해 12.72% 하락한 165만 원 선에서 오늘 거래 마쳤습니다. 네, 재련업체인 고려아연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는 시장 불안 심리를 그대로 반영하며 급격한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개장 직후부터 매도 물량이 집중되면서 7% 안팎 급락 출발했고 또 특히 외국인 매도가 강하게 나오면서 낙폭이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프로그램 매물과 기관 동반 매도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됐고요. 장 초반부터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자, 이후 장중 들어 매도세는 더욱 거세졌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소식이 이어지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졌고요. 또 삼성전자는 한때 10% 안팎까지 급락하며 심리적 지지선 아래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 구간에서는 단기 손절 물량까지 출회되며 낙폭이 빠르게 확대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대형주가 무너지면 지수도 버티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지수 하락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네, 결국 삼성전자는 약 10% 하락한 수준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하루 변동폭만 놓고 보면 보기 드문 급락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번 조정은 기업 실적 변화 때문이라기보다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글로벌 자금 이탈과 위험 회피 심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 안정 여부, 그리고 대외 변수 완화 여부가 반등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알아봤고요.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김정은 아나운서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다음 특징주는 한미반도체입니다. 오늘 한미반도체가 주주 환원 정책에 힘입어 장 초반 반짝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NP닥터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 기준 한미반도체는 전거래일 대비 1만 2천 원 오른 29만 4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이날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금 지급 방식을 발표하면서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됐는데요. 한미반도체는 2025년 회계년도 결산 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800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당금 총액은 약 759억 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데요. 배당 기준일은 오는 7월부터 시작합니다. 한미반도체 관계자는 이번 최대 배당을 시작으로 앞으로 배당 성향을 계속 확대할 전망이라며 주주 환원과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차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장 초반 시초가 26만 5,5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고가 30만 원 선 터치하고 장 마감 25만 9천 원 선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박수인 아나운서, 네,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까요? 네, 롯데관광개발 소식 가져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항공 대란으로 확산되면서 국내 여행주들이 하락세입니다. 이번 하락세는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핵심 항로인 중동 하늘길이 마비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요. 전 세계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슈퍼허브 역할을 하는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도하 등 중동 공항들은 28일부터 항공기 운항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영국 가디언즈는 이번 사태로 수천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수십만 명의 승객의 발이 묶였다고 보도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심각한 항공 대란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여행업계는 현재 고립된 단체 여행객 대응 문제와 더불어 당분간 신규 여행 상품 판매 위축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실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만 300원 선에서 시작했고요. 이후 2% 상승하다가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종가 18,900원 선에서 거래 마감하면서 6.32% 하락했습니다. 네, 함께 우리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 제가 준비했는데요. 방산 대표주 LIG 넥스원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LIG 넥스원은 시장 전반이 급락하는 가운데 상대적 강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개장 직후부터 매수세가 유입되며 5% 이상 상승 출발했는데요.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방산 수혜 기대가 빠르게 반영됐습니다. 네, 장 초반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승폭은 빠르게 확대됐고요. 장중에는 한때 10% 안팎까지 급등하는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거래량 역시 평소 대비 크게 증가해 수급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고요. 특히 개인과 일부 기관 자금이 유입되며 시장 내 대체 투자자 역할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지수가 크게 밀리는 상황에서 방산주는 위험 회피 성격의 자금이 몰리는 대표 섹터로 부감됐습니다. 네, 다만 장 후반 들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상승폭은 일부 축소됐습니다. 고점 대비 등락을 거듭하는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고요. 자, 오늘 흐름은 단순 테마 급등이라기보다는 지정학 리스크 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반응이 직접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네, 다만 이미 단기간 큰 폭의 상승이 이어진 만큼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수주 확대나 실적 개선 신호가 동반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장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장입니다. 네, 빈주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AI가 이끄는 전례 없는 강세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기쁨에 젖어 있을 때 냉철한 투자자들은 항상 그 이면에 숨긴 리스크들을 확인하기 마련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 바로 AI 디스토피아입니다. AI 디스토피아는 인공지능이 초지능 수준에 도달해 통제 불능이 되거나 악용되어 인간의 통제, 안전, 정체성을 위협하는 미래를 뜻하는데요. 2026년 현재 AI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도구지만 동시에 우리의 경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시장이 간과하고 있는 4가지 핵심 리스크와 그에 따른 시장의 대응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AI의 가장 본질적인 공포는 바로 지능의 역습입니다.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에 도달하면 더 이상 인간의 명령이 아닌 AI 스스로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시나리오인데요. 이는 영화 속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만약 AI가 주식시장에서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알고리즘을 만들어 서로 학습하며 시장을 왜곡한다면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비이성적 매매 패턴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글로벌 규제 당국은 설명 가능한 AI 기술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설명 가능한 AI는 AI가 내린 판단의 근거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시하는 기술인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AI의 예측이 과연 적합한지 검증하고 AI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을지 명확한 해석 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킬스위치 제도 마련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AI가 위험한 상황에 빠지거나 지능의 역습과 같은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될 때 시스템을 즉시 정지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정보의 무기화입니다. 현재 AI가 생성하는 가짜뉴스나 딥페이크와 같은 영상은 전문가조차도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든 수준인데요. 만약 AI가 정교하게 조작한 허위 정보를 초고속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과 결합한다면 단 몇 분 만에 시가총액 수조 원이 증발하는 순간 폭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현재 글로벌 거래소들은 AI 생성 콘텐츠의 디지털 암호인 AI 워터마크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를 0.001초 만에 판별해내는 역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속도를 넘어선 위협을 또 다른 AI로 막아내는 지능형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자리 구조 변화에 따른 유령 GDP 현상입니다. 기업의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가계의 실질 소득은 사라지는 지표상의 착시를 의미하는데요. 즉 AI 도입으로 기업은 인건비를 줄여 사상 최고치의 영업이익을 내지만 고소득 사무직인 화이트칼라 계층은 대거 해고 위기에 몰리는 것이죠. 이 껍데기뿐인 성장을 막기 위해 각국 정부는 로봇세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AI로 절감한 인건비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돈을 인적 자본에 재투자함으로써 실직 인력을 AI 관리자와 같은 기술의 수혜자로 만드는 디지털 재교육 뉴딜을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은 물리적 한계, 바로 전력 과부하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문자 그대로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AI가 똑똑해질수록 전 세계는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는 청구서를 받게 되고 이는 높은 물가를 고착화하는 새로운 인플레이션의 요인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에너지 자급자족에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옆에 직접 소형 모듈 원자로를 건설해 독립적인 전력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인 저전력 AI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에너지 효율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AI가 가져올 풍요는 분명 달콤하지만 그 아래에는 정보 오염, 고용 불안, 에너지 고갈이라는 풀어야 할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AI가 얼마나 더 똑똑해질 것인가에 관한 환상이 아닙니다.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윤리의 브레이크를 어떻게 정교하게 설계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술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의 방향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네, 민주영 아나운서가 마켓 트렌드, 이 AI가 주도하는 미래의 음영에 대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기업에 대해 알아보는 기업 사전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김정은 아나운서가 준비했는데요. 기업 사전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제가 가져온 곳은 바로 한미반도체입니다. 최근 AI 인공지능 시장이 급격하게 팽창하면서 전 세계의 시선이 이 반도체 장비 시장으로 쏠리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슈퍼 의뢰 지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 이후 약 46년간 오직 반도체 장비 외기를 걸어온 이 한미반도체의 저력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를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단어는 바로 TC입니다. AI 반도체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D램을 정교하게 쌓아 올리는 공정이 필수적인데요. 한미반도체의 TC 본더는 이 공정이 세계에서
이 공정에서 세계 최고의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무려 71%에 달합니다. 전 세계 HBM 장비 10개 중 7대가 무려 한미반도체의 제품이라는 뜻인데요. 특히 모든 장비에 적용된 원프레임 바디 구조는 진동을 최소화해 타사가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의 품질을 담아냈습니다. 기술에 대한 집념이 만든 이 결과는 단순한 장비 공급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를 중도하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두 번째 본론입니다. 한미 반도체의 미래의 버전인데요. 미래의 비전인데요. 이러한 기술력은 곧바로 압도적인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한미 반도체의 매출액은 약 5,700억 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영업이익 또한 약 44%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하며 업계 최고의 수준인 수익성을 증명했습니다. 최근에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760억 원의 배당을 결정하며 주주가치 제고에도 앞장서고 있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26년 매출 2조 원 달성이라는 이 담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천 본사에 세계 최대 규모의 TC 본더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HBM4를 넘어 차세대 HBM, 와이드 TC 본더와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면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미 반도체의 역사는 역시 최초와 최고의 기록들로 가득한 만큼 이 국내 반도체 장비 국산화 선구자에서 이제는 전 세계 AI 반도체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파트너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멈추지 않는 기술 혁신과 정직한 원칙을 바탕으로 세계를 누비는 한미 반도체, 이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로 거듭나길 바라며 오늘도 그 한미 반도체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HBM 공정이 필수적인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으로 한미 반도체 미래 비전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박수인 아나운서가 준비하셨죠? 네, 오늘은 AI 산업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한화증권 리서치 자료인데요. 2026년 2월 28일 엔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가 미국 앱스토어 무료 순위 1위를 최초로 달성했습니다. 그동안 AI 시장에서는 오픈 AI의 챗 GPT가 전통적인 강자로 자리해왔고요. 작년 중반부터는 구글의 제미나이가 빠르게 부상해왔습니다. 이 두 모델을 제치고 클로드가 1위를 기록했다는 점은 단순한 순위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갖는데요. 이제 B2C, 즉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도 클로드가 분명한 존재감을 확보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실제 사용자 지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CNBC에 따르면 클로드의 무료 사용자 수는 1월 이후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유료 구독자 수도 올해 들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존에도 클로드는 경쟁 모델 대비 높은 성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두 가지 요인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 국방부와의 대립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모든 합법적 용도에 제한 없는 AI 사용을 원하고 있는데요. 반면 엔트로픽은 클로드가 자국민 대상 대규모 감시나 치명적인 자율살상 무기 시스템에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안전장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2월 27일까지 정부 요구 조건을 수용할 것을 명령했지만 엔트로픽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연방기관에 엔트로픽 AI 활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고요. 국방부에는 기존에 도입한 기술을 6개월 내에 퇴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엔트로픽을 국가 안보에 대한 공급망 위험, 즉 서플라이 리스크 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과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엔트로픽과의 사업 활동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이 과정이 기업 입장에서는 제약이었지만 B2C 사용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를 냈는데요. 결과적으로 일부 사용자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리모트 컨트롤 기능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엔트로픽은 2월 24일 리모트 컨트롤 기능을 출시했는데요. 이 기능은 쉽게 말해 AI가 단순히 답만 해주는 것을 넘어 직접 작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방법을 알려주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AI가 작업창에 접속해 명령어를 실행하는 방식까지 확장된 것입니다. 즉 단순한 대화형 AI에서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는 실행형 AI로 진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클로드 열풍은 시작됐는데요. 환경에이스에 따르면 2월 1일부터 22일까지 클로드 결제 금액은 약 2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동기 대비 1131%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내는 이미 챗GPT가 대중적으로 자리 잡은 시장인데요. 제미나이 열풍 당시에도 시간차를 두고 점유율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번 3월 클로드의 침투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범용 AI 모델과는 다른 계층에서의 경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4월 9일부로 AI 챗봇 클로바X의 서비스 종료를 발표했는데요. 올해 2분기에는 AI 탭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미 기존 검색에 AI 브리핑을 탑재해 플랫폼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아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정해진 수순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범용 AI 경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서비스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2월 26일 쇼핑 AI 에이전트를 출시했는데요. 플러스 스토어 검색창에 쇼핑 키워드를 입력하면 작동하고요. 정보 요약과 분석, 상품 제안까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후 AI 탭과 연동되면 네이버가 보유한 셀러들에게 AI 에이전트가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이를 통해 유의미한 사용자 경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카오는 3월 카나나인 카카오톡의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내 핵심 파트너 3곳과의 연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글로벌 범용 AI 모델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국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기대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용자 경험은 일상의 구체적인 서비스 실행을 통해 개선됩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다수의 버티컬 서비스를 확보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선두주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사용자 경험 개선 정도에 따라 기대감이 분명히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브리핑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 전해드렸습니다. 네, AI 시장이 단순한 챗봇 경쟁을 넘어 이 실행형 AI 시대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클로드의 급부상과 함께 글로벌 주도권 경쟁이 재점화됐고 국내 플랫폼 기업들도 서비스 기반 AI 전략으로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브리핑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투자 리포트 박수인 아나운서가 전해주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오늘 마지막 순서이기 전에 우리 장을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방향성 없는 조정 장세였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반등을 시도했지만 외국인 매도 흐름이 이어지며 상승폭을 지키지는 못했고요. 결국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는데요. 반도체 업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추가 재료 부재 속에 숨고르기 흐름을 보였고요. 최근 급등했던 종목일수록 조정 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오늘 코스피 종목 대부분이 파란불을 켜며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는 선별적 강세가 이어졌는데요. 방산, 2차 전지, 바이오 등 일부 섹터에서는 실적 가시성이나 중장기 스토리가 있는 종목 위주로 제한적인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만큼 강한 수급은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은 연속적인 순매도 기조, 기관은 방어적 대응, 그리고 개인은 단기 트레이딩 위주의 접근이 두드러졌는데요. 이로 인해 지수는 뚜렷한 방향 없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종합하면 오늘 시장은 악재는 없었지만 당장 지수를 끌어올릴 재료도 없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 시 분할 매수, 조정 시 분할 접근을 하는 게 좋겠고요. 또 실적과 모멘텀이 분명한 종목 중심의 선별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박수인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움직인 변동적인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란 군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투매 심리를 자극한 것 같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가 안정을 위해 해군 호위 조치를 내놓고 저가 매수세도 유입됐으나 투심을 완전히 뒤집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다 시장이 안 좋지만 우리가 그래도 또 계속해서 살펴봐야겠죠. 김정은 아나운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증시에선 급등락이 1분 이상 이어질 때는 20분간 거래가 멈추는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곤 합니다. 그간 많이 올랐던 우리 증시인데요. 이제는 정말 잠시 브레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만큼은 계좌창을 접어두시고 잠시 쉬어가는 건 어떨까 추천해 봅니다. 네, 이 전쟁과 갈등 속에서도 시장은 늘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균형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차분함을 잃지 않는다면 기회는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잡학사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변동성 확대로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수록 시장의 흐름을 더욱더 냉정하게 바라보고 또 리스크 관리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내일도 저희는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